기독교도 많이 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는 또 막스의 비판이 또 영향을 준 겁니다. 종교는 뭐 그 아편이라고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민중의 아편 노릇을 많이 해왔죠. 아직까지도 뭐 그런 그 영향 속에 있는 종교들이 많이 있고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이제 그런 건 마찬가지. 이슬람교나 뭐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요소가 많이 있고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없고 순응하고 따라가고 하여튼 거기에 만족하게 만들고 그러고 이제 마음의 행복 뭐 평화를 주장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거는 막스가 볼 때는 그냥 아편과 같은 역할이다. 이제 저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의 막스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이거 뭐 타협이라고 그럴까 하는 데서 모순이 없습니다. 그 종교 비판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 청년 막스에 감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정통 막스주의가 오히려 사적 유물론을 숭배하면서 종교화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그 막시스트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만 사실 사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막스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정된 어떤 법칙론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그도 했지만 그 유물론적인 역사 파악이라는 게 자꾸만 이제 디알렉티스 마테리얼리즘, 히스토리스 마테리얼리즘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막시즘의 핵심으로 전체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1890년대 와서 이게 너무 심하게 막 뭐 그 소련과 이런 데서 이제 교조화하니까 엥겔스 자신이 이런 말을 썼어요. 유물론적 역사 파악이라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결정적인 요소는 현실적인 삶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것이다. 그 이상은 막스도 나도 주장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경제적 요소가 유일한 결정 요소라고 곡해한다면 그는 이 말을 의미 없는 추상적인 맹랑한 말로 변형시키고 만다. 경제적 관계는 토대이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상부 구조가 계급투쟁의 형태나 법률, 철학, 종교의 가치관 모두가 역사적인 투쟁과 진행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서로 상호 규정적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나중에 우리 그람시라든가 뭐 이런 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막스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게 교조화하고 종교화하고 뭐 이데올로기화 하면서 난 막시즘이 너무 왜곡된 거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 철학자로서의 또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어떤 펑션 기능적인 측면하고 종교의 그 교리 그건 약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내부엔 또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신의 존재라는 것과 유물론이라는 것은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양립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막스주의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칼 막스가 정말 이런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주 일익에 하였지만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느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막스를 너무 경직된 태도로 이렇게 수용을 하다 보면 막스하고 종교하고는 이게 양립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뭐 청년 막스에 또 매료당하고 또 현실적 삶을 갖다가 중시하는 이런 막스의 태도가 상당히 철학적으로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기독교의 또 개혁을 혁신을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일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막스를 잘 모르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엥겔스가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공식 결혼을 안 했지만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죽어요. 죽자 엥겔스가 슬퍼하면서 그 여인을 앞에 교회로 데려갑니다. 교회로 데려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막스도 그 딸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딸이 물어봐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의 삶에 대해서 막스는 좋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제도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또 그 교회가 만든 여러 가지 중세 이후의 그 교리, 그것이 인간을 오도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나 싶고,
아까 이제 이상열 선생님께서 인용을 해주신 그 문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막스 엥겔스는 자기 이론의 교조화 이데올로기화를 가장 경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가서도 뭐라고 그러느냐면 참 많이 인용되는 말이지만은 나는 막스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곡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막스를 우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다. 이제 물론 그거는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검토할 때 너무 우호적으로 해석하면은 틀린 부분도 자꾸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이것도 맞는 거야, 이것도 맞는 거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왜 칼 포퍼가 막스의 역사책을 비판하면서 프로이드의 심리학하고 이런 것들은 사이비 슈도 사이언스다 한 이유가 정확한 비판을 그럼 못하게 한단 말이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모든 게 맞는 식으로 돼버리고 해석 문제만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 포퍼가 이제 열린 사회에서 플라톤부터 칼 막스를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 플라톤, 헤겔, 막스를 전공한 사람들은 칼 포퍼가 제대로 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이. 아, 그것도 물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포퍼가 그 책을 통해서 개진하고자 했던 철학 사상을 그렇다고 우리가 거부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칼 막스를 볼 때에도 이제 이데올로화되고 교조화되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지만 올해가 이제 200주년이니까 이제 칼 막스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또는 뭐 정치 경제학적 뭐 이런 강점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대매를 슬슬 이제 맞춰가야 될 시간인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칼 막스의 사상이 미래가 있는가? 그럼 미래가 있다고 그런다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앞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간단한 소회와 함께 우리가 칼 막스는 요즘 사실 널리 읽히지도 않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칼 막스를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열 선생님. 그 원초적으로 이제 그 파리저 경제철학 수고에서부터 제기됐던 근본적으로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어쨌든지 인간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교가 인간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뭐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이라고 그랬지만은 사회주의적 과학적 사회주의가 이제 결국은 해석한다는 그 해답. 그런 그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자극을 받았고 또 거기에서 주어진 것이 많은 역사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제 오늘날 역사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나는 인간 소외 현상이 그대로 있고 그런 계급 갈등과 모순이 있는 한 막시즘은 살아있고 또 영향을 주는 그런 가치관으로서 존속을 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고전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고전은 대강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시대를 초월한 어떤 보편적인 가치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작품이 출연했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가장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두 측면이 그 두 측면을 고전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스의 여러 저술들은 그 시대의 안티테제로서 또 그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고전으로서 그리고 또 현실 비판을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정말 해석하고 또 현실을 창조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행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역사적이 물론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한 사회의 이 기본적인 경제 구조, 그 아주 기본적인 생산 수단의 그 소유, 이게
뭐 어떤 집단이나 한 개인이 독점하느냐 아니면 사회가 공유하느냐 이것이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교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대가 지금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도 있고 소위 시민사회라고 하는 중간 영역도 생기고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 운동도 있고 오늘 얘기 못했습니다만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오늘의 시대에 막스의 그런 기본적인 관심 이런 걸 오늘의 시대에 맞게 좀 발전시키고 또 변형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막스 철학의 뭐 과제, 미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우리 고전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칼 막스를 따른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담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